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베이징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서 오차를 마친 뒤에 관광 명소 천단공원에서 친교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요. 전문가와 이번 회담의 의미와 전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앞서도 이제 계속 일정을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 천단공원을 두 정상이 찾아서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모습까지 현장 화면을 보여드렸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새로 들어오는 화면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두 정상 간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들어온 게 있나요? 네, 두 정상이 뭔가 기자회견을 할까 약간 예. 궁금했는데 그렇게 정해진 건 없고요. 예. 천단공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기자들 앞에서 약간 한 말들이 아주 단편적으로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뭐 위대한 지도자다. 지금까지 역대 미중 정상 관계 중에서 가장 좋은 관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 네. 뭐 중국은 아름답다. 뭐 이런 약간 그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수사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예. 다만 그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논의했냐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천단공원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는 그 시진핑 주석의 입을 통해서 타이완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시 주석의 얘기는 타이완 문제를 잘못 다루면 미중 양측이 충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뭐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하면 고대 스파르타와 이제 아테네 간의 어떤 그 충돌, 어떤 그 권력 구조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의 앨리슨 교수가 이제 약간 개념화한 말인데, 이건 뭐냐면 신흥 강대국이 이제 점점 부상하면서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두려워해서 약간 견제에 나서면서 충돌에 빠졌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시진핑 주석 입에서 또다시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 얘기가 나온 것은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자, 그리고 더 이상 제로섬 게임 하지 말자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이런 신흥 강대국이 이제 아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겨루는 그런 두 강대국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조금 강조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특히 이 타이완 문제하면은 뭐 중국의 핵심 이익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를 해왔는데, 사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원하는 것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타이완의 독립을 반대한다는 이런 명확한 메시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 정책을 그렇게 명확하게 사실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입장이고, 그리고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굉장히 예민하게 하고 있고, 얼마 전에 타이완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그런 무기를 갖고 군사훈련을 하는 모습도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약간 지렛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좀 해제하기 위한 어떤 그 중국 측의 역할을 요청하거나 그런 압박에 약간 지렛대로 쓸 수도 있어는 보입니다. 예. 자,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타이완 문제와 관련한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도 중국으로부터 원하는 대답들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눴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굵직굵직한 의제들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역 관련한 이슈죠. 예. 그중에서도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게 큰 공경을 안겨줬어요. 네. 그리고 대두 수입도 중단하는 예. 바람에 트럼프 핵심 지지층 이 농민들이 좀 동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그냥 1년짜리를 재갱신하는 차원을 넘어서 뭔가 좀 구조적으로, 그래서 지금 위원회를 무역위원회, 투자위원회는 조금 별개의 위원회지만 무역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기 계약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의미 있는 어떤 히토류 자립도를 이뤄내려면은 많게는 20년, 가장 빨라도 10년은 걸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히토류 수출 10년 이걸 받아낼 수 있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는 굉장히 큰 성과일 수 있는 것이에요. 예. 대두 수입 같은 경우에도 중국은 브라질에서 대두를 사는 게 더 싸요. 근데 계속해서 사달라고 하는 것이
농민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거든요. 비료값도 오르고 그리고 이 디젤 가격도 올라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대두 수입까지 중단이 되면은 농민층들의 어떤 민심 위반이 상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단기적으로 받고 싶어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히터류 수출 연장인데 충분히 좀 긴 기간 동안 연장을 받는 것이고 예. 대두 수입도 확실하고 그런 뭐 차원에서 소고기 수입도 더 많이 해줬으면 좋은 것이고 보잉 항공기 수입도 더 많이 해줬으면 좋은 것이죠. 이란 전쟁이 돌발 변수로 지금 변수죠. 중요한 변수인데 알고는 있을 것이에요. 중국에게 강한 압력을 행사를 했고 그러니까 물밑에서 역할을 해온 것은 잘 알지만 이제는 수면 밖으로 나와서 수면 위로 나와서 보다 더 큰 역할을 하라는 것인데 예. 사실 중국이 음으로 양으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협상이 교착 상태로 빠지고 난 다음에 이란은 핵 문제는 종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나 다시 논의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협상이 재개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중국이 파키스탄보다 중국이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라는 것이에요. 네. 핵 문제를 올려놓고 그리고 협상을 해라.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핵 관련된 요구사항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란이 전쟁에 지고 무조건적인 항복을 했었을 때나 들어줄 수 있는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그래도 이란과 외교장관과 이 왕이 외교부장이 만났을 때 이란의 그 평화적인 핵 주권을 인정해주겠다라고 벌써 확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어떤 그런 정도로 도와줄 수는 없는 것이고 해협 개방에는 당연히 동의를 했죠. 지금 네. 루비오 장관에게 해협 개방에는 우리도 찬성을 하는데 단지 이걸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풀지 말고 말로 그러니까 협상을 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되고 통행료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중국조차도 아마 이란이 무리하게 전쟁 후에도 통행료 명목으로 금전적인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좀 반대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밖에 중국이 합의를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히터리와 대두,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란 문제에서 중국이 뭔가 크게 역할을 하기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가기 전부터 시진핑 주석의 도움은 필요 없다. 우리가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고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 회담에 너무 주변의 시선들이 기대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차단하기 위해서 미리 얘기를 했다고 봐도 될까요? 일단은 중국이 도와주면 너무 좋겠죠. 예. 예. 그리고 중국이 행사할 수 있는 이 지렛대는 있는데,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국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몰아붙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역할을 기대는 하고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이죠. 좋게 얘기하면 자신감. 내가 다 군사적으로 이겼고, 예.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 주석의 역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이고 조금 과장된 어법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자,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미국 행정부 강요들의 면면에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쏟아졌는데 지금 뭐 외교, 국방, 재무수장들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행정부 국무위원들이 함께 했다라는 점은 좀 어떤 점을 시사할까요? 네, 이번 그 수행단 면면을 보면은 미국이 이번 방중을 단순한 외교 행사에서 나아가서 안보, 경제를 포괄하는 그런 고위급 전략적인 대화로 자리매김하려고 한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루비오 국무장관, 헤그세스 국방장관, 베센트 뭐 재무장관까지 총 동원이 돼서 각자의 그 중요한 지금 이슈들 무역과 뭐 타이완, 이란 전쟁 관세 뭐 이런 모두 이슈가 그 망라될 것인데요. 특히 이제 주목되는 것 지금 이번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방중에 대해서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으로서는 8년 만에 중국을 찾는 것이고 또 미국 대통령의 방중에 동행하는 것은 1972년 닉슨 대통령의 방중으로 어떤 적대적인 미중 관계가 조금 어떤 정상화의 발판을 놓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인데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1972년 닉슨 대통령 방중 때 국방장관이 같이 가서 방문한 지 처음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건 아닙니다.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는 키신저 국가안보 보좌관과 아주 일부 내각 인사들만 동행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에서 약간 제목을 좀 그렇게 다서 오해가 됐던 것도 같은데 사실상은 그렇게 미중 관계가 좀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한 지 처음으로 이제 국방장관이 갔다는 건데 그 의미를 보면은 지금 미중 양국 사이의 어떤 군사 채널이 지금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2022년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타이완을 이제 방문하면서 중국이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 채널을 이제 중단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우크라이나 문제도 그렇고 중동 문제, 남중국해 등이 전방위적인 어떤 국제 정세의 안보 질서에서 굉장한 갈등과 좀 변화가 있는 시기인데 그런 만큼 미중 군사 채널의 복원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조금 전에 CCTV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와 중동 또 뭐 북한 문제까지 거론됐다, 한반도 문제 거론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만큼 어떤 군사적인 협력이 더 중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루비오 장관의 경우 뭐 상원의원 시절에 대중국 강경 발언 계속 쏟아냈어요. 뭐 인권 문제라든가 뭐 신장 위구르 지역의 문제, 홍콩 탄압 등 비난하면서 중국 측으로부터 이제 입국 금지를 받는 그런 제재를 받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번에 입국할 때 루비오 장관의 한자 표기를 좀 바꿔가지고 중국이 예. 입국을 그렇죠. 허용을 했거든요. 예. 그것은 그런 만큼 어떤 이런 외교적인 사소한 외교적 마찰 때문에 양국 간의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좀 망치지 않기 위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중국이 조금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CCTV에서 미중이 이제 중동, 우크라,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럼 한반도 문제라는 것은 북한과 관련된 어떤 얘기들도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예측이 네. 사실 이란 전쟁 때문에 그 원래부터 이렇게 순위가 높지는 않았었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제 순위로 치면은 북한 문제가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중요한 의제였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예. 더 의제의 어떤 순위에서 밀린 이유는 이란 전쟁이라는 그 변수가 돌출했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중하기 전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시간이 있었다면은 시진핑 주석에게 나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싶은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조금 뭐 도와줄 수 있겠어? 이 정도 얘기를 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뭐 훈수를 좀 더 줬을 수 있겠죠. 뭐 비핵화 얘기 꺼내고 그러면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절대로 만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비핵화 얘기는 하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겠다. 뭐 그렇게 덕담 정도 나눈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본격적으로 뭐 협상을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이 정상 외교를 가동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어떤 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언지를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11월 달에 또 정상회담 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네. 뭔가 미리 네. 좀 분위기를 푸는 네. 차원에서 언급했다 이 정도로 볼 수 네, 네. 있겠군요. 네. 예. 사실 뭐 이 미중 정상회담이 결정이 됐을 때 그때는 이란 전쟁 전이었죠. 그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온 김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계속 제기됐었거든요. 맞습니다. 이 가능성 이번에 좀 남아 있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중동 전쟁만 아니었으면 분명히 이번에도 뭐 국내외 언론을 비롯해서 모두가 그 북미 정상의 회동 가능성에 엄청 관심을 뒀을 텐데 네. 중동 전쟁으로 그게 밀렸고 이번 정상회담을 설명하는 그 미국 정부 당국자의 백브리핑에서도 북한 문제는 아예 언급이 안 됐었습니다. 오늘 북한 문제가 언급됐다고 하면 뭐 한반도 비핵화라던가 동북아의 평화 안정 이런 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가 됐을 것이고요. 네. 지금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이 그럼 이번에 가능하냐 이렇게 볼 때 미국과 뭐 미국과 북한의 입장에서 그 동인과 유인을 좀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국내 경제도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중간 선거가 지금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지지율은 30%대를 이제 하회할
우려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김정은 위원장과의 또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세계적인 이벤트로서 관심을 끌고 내가 세계 평화의 중재자다 이런 걸 하고 싶어하는 동의는 분명히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금 별로 대화에 나오고 싶을 유인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뭐 축출이라던가 또 그 하메네이의 뭐 축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계감을 더 갖게 됐을 거고 핵무력 완성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은 그런 교훈을 얻었을 것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별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 나설 유인은 없습니다만 하지만 하노이 정상회담 노딜 이후에 7년 동안의 대화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북한을 핵무력 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어떤 북미 간의 좀 정상적인 관계를 통한 관계 회복이 되게 절실하기 때문에 이번은 아니겠지만 11월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APEC 계기에 중국을 방문하는 그때쯤이면 중동 정전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북한 입장에서도 뭔가 조금 다시 러시아와 중국과의 뒷배를 좀 든든히 한 다음에 대화에 나설 유인이 생기면서 그때쯤이면 다시 한 번 더 어떤 북미 정상회담을 조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천단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전의 화면이었고요. 이후 일정은 아직까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또 만찬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일정이 들어오는 대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교수 그리고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막판 협상에서도 삼성전자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시 한번 사후 조정을 하자는 요청을 노사 양측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사측은 노사가 직접 대화하자고 다시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노조는 여전히 요구사항이 담긴 안건을 가져오는 게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먼저 중앙노동위원회가 결렬된 사후조정 재개를 노사에 요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 양측에 중단된 사후조정을 오는 16일 재개하자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제 아침부터 어제 새벽까지 17시간 동안 이어진 사후조정이 결렬된 지 하루 만에 중노위가 다시 중재를 시도한 겁니다. 중노위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사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교섭의 자리로 2차 사후조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후조정은 노사 간의 교섭이 결렬돼 공식 조정이 끝난 뒤에도 다시 중노위가 노사 합의를 이끌기 위해 교섭에 개입하는 제도입니다. 노사의 요청으로 개시되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권유해 노사가 수락하면 사후조정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노위의 제안이 나온 뒤 삼성전자 사측도 움직였습니다. 오늘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에 공문을 통해 노사 간 추가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중노위 사후조정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각각의 의견을 전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이번에는 노사가 직접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조의 입장은 완고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문자 공지를 통해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와 투명화 계획이 있다면 대화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기업 노조와 함께 교섭에 참여하는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측도 YTN에 보낸 문자에서 마찬가지로 기존 요구사항이 담긴 안건이 없다면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21일 삼성전자 총파업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의 간격이 좁혀지기는커녕 대화의 자리조차 성사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박견입니다.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조금 전 공개됐습니다. 23살 장윤기인데요. 사건 발생 열흘째인 오늘 경찰은 장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나연우 기자, 조금 전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7시에 광주경찰청이 홈페이지에 여고생 흉기 살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는데요. 2002년 11월생으로 만 23살인 장윤기입니다. 광주에서 신상이 공개된 중대 범죄 피의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윤기는 지난 5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보행로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입니다. 또 여고생을 도우러 온 17살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윤기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국민의 알 권리 등 관련 법에서 규정한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해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장 씨가 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아 신상 정보 공개 시점은 오늘로 미뤄졌습니다. 장윤기 신상 정보는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 동안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조금 전인 오전 7시 45분쯤에는 피의자 장윤기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감됐던 장 씨가 호송차에 올라타서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었는데요. 이미 신상이 공개된 만큼 오늘 구속 송치는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이루어졌습니다. 취재진이 묻는 질문에 장윤기는 죄송하다고만 대답을 하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 흉기 2점을 구매해 대상을 물색하며 배회했고 범행 직전에 휴대전화를 버린 데다 범행을 저지른 뒤에는 피 묻은 옷을 세탁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점으로 미뤄 경찰은 장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장윤기는 범행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으로부터 스토킹 신고와 성범죄 고소를 당한 상태였는데요. 경찰은 여고생 살해 사건과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9년 만에 중국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단에는 외교안보 핵심 강요는 물론 미국 기술기업과 금융계 거물들까지 총출동했습니다. 특히 현직 미 국방장관이 대통령 수행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건 반세기만으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무게감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는 트럼프의 남자들이 총집결했습니다. 내각에서는 대중 강경파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함께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눈길을 끕니다. 현직 미 국방장관의 방중은 8년 만이고 대통령 수행 자격으로 중국을 찾은 건 무려 54년 만입니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이 중대한 안보 우려인 미국이 잠재적 적성국인 중국을 견제하면서 군사 문제도 논의할 거란 점을 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임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는 미중 무역전쟁 휴전 문제 조율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We're going to be talking with President Xi about a lot of different things. I would say more than anything else will be trade.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회복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비롯해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팀 쿡 애플 CEO 등 재계 인사들도 대거 동행했습니다. 중국 사업 의존도가 높은 회사들인 만큼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글로벌 공급망과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잉과 골드만삭스 등 대표들도 포함돼 중국의 대규모 구매와 투자 보따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방중 기간 미국에 머물고 있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있다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힘을 보탰습니다. I think that we are making progress, that we've put a number of protections in place such that Iran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에 국제유가는 2% 하락했고 뉴욕 증시는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미 중국 대사관은 타이완 문제를 비롯해 받아들일 수 없는 4대 레드라인을 거론하며 정상회담 전 삿바 싸움에 동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핵심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한 진실 공방이 최대 화두로 부상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등 이 주요 후보들 속속 등록에 나선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지역별 선거 상황 살펴보죠. 네, 오전부터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등록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하거나 후보자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주요 격전제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일찌감치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죠. 서울시장 선거에선 정원호 민주당 후보의 과거 주치폭력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점입 가경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의혹을 최초 제기했죠. 정 후보가 애초 해명과 달리 5.18 민주화운동 관련 논쟁이 아니라 카페 여종업원에게 외박을 요구했던 게 싸움의 발단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후보 조금 전 신문 방송 편집인 포럼에서 직접 입장을 내놨는데요. 속기록에 담긴 구의원의 일방적 주장이 법원 판결문보다 효력이 크냐며 조작해봤자 돌아가는 건 법의 심판일 거다 일축했습니다. 다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친 데는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며 정면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도 과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상대인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 조폭설을 유포하더니 이젠 정 후보냐며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윤어게인 주니어라고 비꼬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당시 폭행 피해자 증언을 공개했는데 5.18 때문에 논쟁한 적 없다며 정 후보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당이 전면 화력전에 나선 가운데 당사자인 오세훈 후보는 직접 언급을 삼가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공세와는 거리를 두겠다는 건데 대신 지지율 역전을 위해 부동산 등 정책에 집중하며 중도 확장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났는데 유 전 의원은 이재명 정권 폭주 저지와 보수 재건을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추후 선거운동도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보궐 지역은 단일화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민주당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내일까진 단일화 작업을 마무리하는 게 최선이라는 입장인데요. 당장 울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이 협상이 한창인데 조국혁신당 측은 이르면 오늘 오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평택 을 지역의 경우 김용남 후보 완주 의지가 높아 조국혁신당 후보와 단일화 성사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진영 후보들끼리 맞붙는 부산 북갑은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 사이 워낙 입장차가 커서 연대 논의가 난망한 상황입니다.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도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동선은 어떻습니까? 네, 매일 전국 순회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어젯밤 울릉도로 떠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울릉도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데 농어촌 기본소득의 울릉도를 포함하는 등 민원 해결을 즉석에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인구 8,000명의 울릉도까지 찾은 건 유권자 한 명이라도 더 챙기겠다는 자세라는 게 정 대표 설명입니다. 국회에서 회의를 주재한 한병도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 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공당 대표로 믿기지 않는 막말을 쏟고 있다며 흑색 선전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김용남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발언을 연일 파고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가 채무가 1,300조를 넘어섰다. 부채의 슈퍼사이클이라며 초과세수로 빚부터 갚아야지 포퓰리즘이 가당키나 하냐고 맹폭했습니다. 장 대표 오후에는 세종시를 찾아 최민호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서고요. 툭툭 송원석 원내대표는 경기도로 향합니다. 연일 중원 공략에 집중하고 있는데 장 대표는 모레부턴 전북 광주도 잇따라 찾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